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 수능이 있었던 오늘,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졌다는 거겠죠.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해 대비 상황이 나아진 건지 갸우뚱해집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최다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더 비상인데요.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모셔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사실 지난 11월 1일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늘어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0월에도 확진자가 꽤 일정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영향은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만 확진자 수 증가는 예상을 한 정도인데 확진자 수에 비해서 중환자, 위중증자 수가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이 저하되면서 돌파 감염이 고령자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위중증자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 범위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엔 좀 선생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네, 있나요? 확진자 수 증가는 우리가 예측한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만 확진자 대비 중증자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 체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신 그 부분이 어쨌든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지금 500명, 연일 500명을 넘고 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수도권은 사실은 4차 대유행 때도 일정 부분 항상 차 있었습니다. 그 누적된 확진자의 위드 코로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요양시설에 계신 그런 위중증자도 단체 감염이 나오지만 60대 이상의 일반 고령자분들이 면역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증자가 늘어난 거죠. 물론 비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이 대부분 확진자와 중증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분리해서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지금까지 나온 그 그래프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522명이었는데 506명으로 어제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사실 숫자가 좀 줄기도 했는데 이건 좀 의미 없는 숫자라고 봐야 되나요? 사망자가 29명이 나왔죠. 사망자가 줄 만큼 위중증자 같이 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사망자와 위중증자 같이 늘고 있어요. 그 말은 위중증자로 가게 되면 고령자는 대부분이 사망 쪽에 훨씬 가깝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 병상을 아무리 만들더라도 초기의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의료진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사실 전 줄었기 때문에 나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령층 위주로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건데 위중증에서 봤을 땐. 근데 방역 당국은 하루에 확진자 수가 7천 명대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이 정도 상황이면 좀 예상을 했던 거 아닐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7천 명, 10,000명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백신 접종이 거의 8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고령자들은 대부분 면역이 있어서 돌파가 되더라도 중증으로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돌파가 되면 이런 분들은 중증자로 가는 비율이 80대는 80% 되고 사망자가 80대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미리 몰랐던 그런 문제도 있고, 네.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더 초기에 검사를 좀 자주 하고 이런 부스터샷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약했던 점, 그리고 요양병원을 확대를 했다가 확진자가 줄면서 또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안 돼서 늦어지면서 거기에서 중증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지역사회 확진자가 느니까 이분들이 고령자를 감염시켜서 60대 이상의 어떤 일반 고령자들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지표를 공개하면서
현재 상황이 아직 비상계획,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거든요. 또 다시 강화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네. 어떻게 가도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험 지표가 이제 의료 방역 체계가 지표줄지, 그다음에 발생 지표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제 예방 접종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3개 영역에서 우리가 중요한 5개 뭐 위중증자 비율이라든지 60세 이상의 비율이라든지 예방 접종률, 추가 부스터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수도권에서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 것이고 그것이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은 최소한의 지금이라도 일부 방역 강화라든지 아니면 의료 체계를 재정비할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를 해야 하고 강화해야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강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언급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동량을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참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역 강화가 되면 자영업자분들에게 피해가 분명히 갈 수밖에 네. 없으니까 국민 스스로 이동을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정명령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 대해서 전담병원을 중소병원을 이용해서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재택치료에 가시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돌파가 되면 중증자로 가시면서 바로 중환자로 변해버리세요. 전담병원 이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전담병원에 처음부터 입원을 하게 되면 증상이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통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담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확진자를 봐도 사실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완료를 했는데도 돌파 감염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4, 5개월로 단축하는 조치를 방역당국에서 내놨습니다. 네. 부스터샷. 아직 사실 백신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는지는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부스터샷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내에는 부스터샷 한 2.6%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주로 이제 고령자, 고위험군에만 접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이 사실 9월, 10월에 많이 되면서 확산세가 좀 꺾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백신 접종은 한 달까지가 굉장히 예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부터 돌파가 되기 시작하고 그 추가 접종 후에 한 달 만에 2명이 나왔었죠. 네. 네, 그 말은 한 달 이후부터는 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스터를 모든 국민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고위험군이 맞아서 중앙체를 올려서 그분들이 돌파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중점이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개인 방역을 통해서 2차 접종 완료 후에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 외국 사례에서 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기사이긴 했지만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 또 돌파 감염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나? 혹은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 거기다 또 이제 부스터샷 또 맞아야 되나? 또 맞았는데 또 돌파 감염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신은 위중증, 입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코로나19 예방법이고요. 특히 오늘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때문에 네. 우리 수능 끝난 고3 학생들 수시도 남아있고 고위험 시설은 가능한 자제를 해주시고 본인이 감염이 되면 집에 계신 부모님이 감염이 되고 그분들은 중증자로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연말 연시 회식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이 코로나 위기를 꼭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강화하시진 않더라도 개인이 알아서 좀 모임도 좀 자제하고 확산세를 잡으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